안녕하세요. 김건희에게 듀얼백 포함 명품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에 기소를 권고했는데요. 정작 수심위는 듀얼백 등을 받은 김건희에겐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내 무리를 빚은 것과는 정반대 결론을 낸 것입니다. 이를 두고 어이없는 상황으로 읽히지만 도리어 최재형 목사의 뜻대로 된 것이며 검찰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부터 8시간 넘게 회의를 한 끝에 청탁금지법에 대해 소 의견을 냈습니다. 수심위원 15명 중 8명이 기소 의견을, 7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으며 다수결에 따라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최재형 목사의 나머지 혐의들, 명예훼손이나 주거침입, 이계 공무집 행방의 혐의의 경우엔 거의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최재형 목사는 지난 6일 검찰 수심위가 김건희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결론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본인 혐의에 대한 별도의 수심위 개최를 요구했고 서울중앙지검 검찰심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평소엔 피의자가 무죄를 외치고 검찰이 무죄를 주장하지만 이 사례에서만큼은 정반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최재형 목사 측은 듀얼백을 전달한 것은 청탁 실현을 위해 건넨 직무 관련 금품이 맞다라고 강조한 반면 검찰은 김건희를 만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며 무혐의 입장을 낸 것인데요. 검찰이 무죄 쪽으로 피의자를 유도 신문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 보는 일인데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한 그 행위가 너무나도 눈물겹습니다. 이는 최재형 목사 측의 완벽한 승리이자 검찰의 완벽한 패배라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기소 나머지 불기소라는 결론은 최재형 목사의 그동안 입장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수심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를 권고했다는 것은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최재형 목사가 기소된다 하더라도 김건희는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품을 받고 지체 없이 서면으로 자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김건희가 듀얼백 등을 받은 데 대해 따로 자진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김건희 역시 청탁금지법이 아닌 다른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해설집에서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서입니다. 최재형 목사는 지난 7월 국회 청문회에서 김건희가 한동훈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라며 김건희의 인사개입 의혹을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를 국힘에선 명예훼손이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는데요. 최재형 목사는 25일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전날 수심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검찰은 수심위 결과를 존중해 그대로 적용하고 잘 이행해줬으면 좋겠다라며 대한민국의 국가 청렴도를 다시 회복하는 쾌거를 이룩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분기점이 됐다라고 짚었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어제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기소가 됐다면서 윤 대통령은 배우자가 뇌물성 선물을 받은 것을 인지한 이후에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수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를 향해서도 여러가지 보완 수사나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김건희 씨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많이 들끓어 오르고 있지 않느냐라며 김건희의 불기소 권고를 내린 수심위 결정을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만큼만 판단을 해달라. 국민들은 다 이것을 김건희 여사의 혐의와 부정부패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가 사정기관이 이렇게 국민들의 눈높이만도 못하게 판단을 내리는지 납득이 안 된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수심위 결정이 검찰의 강제력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긴 합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논란, 2021년 배궁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월성원전 1호기 평가조작 논란 사건에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았던 적이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경우 김건희가 듀얼백 등을 받은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또 그동안 검찰이 김건희에게 자신들의 핸드폰까지 빼앗겨가며 황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김건희를 무혐의 만들려고 온갖 수작을 부린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수작을 부릴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에서 명품백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직무 관련성이 없어가 없다던 검찰의 억지 논리가 깨진 것이라며 피의자인 최 목사는 나를 처벌해달라 항변하는데 변호사도 아닌 검찰이 최 목사의 무죄를 주장하는 총극을 빚은 이유는 하나다. 최 목사가 무죄여야 여사님도 무죄이기 때문이다. 여사님 호위 부대를 자임한 정치 검찰의 자폭쇼라고 요약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를 천명했으니 2차 수심위 권고를 즉각 받아들이라며 청탁금지법의 취지 그대로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최 목사와 김 여사를 모두 기소의 법의 심판대에 올리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이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파동에 연루돼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본격 시작될 시점에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 23일부터 일주일간 36번, 10월까지 한 달 사이엔 40번이나 두 사람이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종호 전 대표는 주가 조작 핵심으로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후 5개월 후인 9월부터 고발인 조사를 시작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발장은 당시 열린민주당 소속이었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는 그해 9월 23일 검찰이 주가 조작 사건 고발인으로 황희석 전 국장을 이틀 뒤 소환 조사한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다음 날 이종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날만 전화는 3번, 문자는 1번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날인 24일에는 전화 7번, 문자는 3번이 오갔습니다. 황희석 전 국장이 고발인으로 조사받았던 25일에는 양측이 9번이나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 무렵인 10월 5일과 6일에도 3차례 통화했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지휘권을 박탈한 다음 날인 10월 20일에도 양측이 통화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달간 40번이나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김건희와 이종호 간 관계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공범과 공모할 리 없고 억지 궤변이라고 부인한 바 있는데요. 정작 수시로 소통했다는 것이 확인됐기에 선거법 위반에 충분히 해당하겠군요. 윤석열이는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한 기자간담회에서 주가 조작 사건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 문제와 관련해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 정말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부인한 바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검찰이 탈탈 털었다고 우기는 건 윤석열과 국힘에서 지겹게도 써먹는 레파토리인데요. 정작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수사를 지휘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특히 검찰 특수부는 윤석열의 직계 후배격들 아닙니까? 그 시기에 김건희가 단 한 번이라도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같은 거 받았던 적이 있었는지요? JTBC는 또 이종호가 지난 2021년 11월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는 내가 저장한 번호 말고 다른 번호로도 여러 번 연락했다라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핸드폰으로도 전화를 수시로 했다는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김건희는 이종호에게 토러스 증권 계좌와 블록들을 반복적으로 언급했으며 블록들은 불법이냐고도 물었다는 겁니다. 토러스 증권 계좌는 법원이 주가 조작에 사용됐다고 인정한 김건희의 계좌이며 블록들은 주식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장외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하는 걸 뜻합니다. 이는 김건희가 주가 조작 사건에 있어 거듭 이종호에게 문의하며 검찰 수사에 대비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는 법원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인정한 2차 주가 조작 시기에 있었으며 재판부는 시세 조정과 무관한 정상적인 블록들로 보기 어렵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종호는 이처럼 주가 조작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기 김건희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데 대해 김건희가 아닌 코바나 컨텐츠 직원과 통화한 것이고 검찰에도 이 내용 외에 진술한 게 없다고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JTBC는 문제의 시기 이종호의 진술이 다르다고 짚었습니다. 검찰은 2020년 9월 23일부터 김건희와 많은 통화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김건희를 특정해 물었는데요. 이에 이종호는 김건희가 자신의 토러스 증권 계좌 내역을 뽑아달라고 해서 직접 해야 한다고 말해줬다고 답하거나 김건희가 자료를 봐달라며 팩스로 보내줬다고도 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통화 대상이 김건희임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며 김건희 측근이 코바나 컨텐츠 직원이라는 말 등은 없었다는 겁니다. 또 조사 이후에도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조서에 서명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보도 내용은 검찰이 언론에 흘리지 않고선 나올 수가 없는 것인데요. 이를 보면 검찰에서도 뒤늦게 본격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손절하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될 만한 이유입니다. 이젠 김건희의 국힘 공천 개입, 파문까지 터졌고 그 대상이 김영선은 물론 현 용화대 공직기강 비서관인 이원모까지 등장했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터질지 짐작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또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있어 윤석열이는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시 국회에서 제2결 표결에 들어갈 시 국힘에서도 계속 이를 커버쳐줄 수 있는지 점점 의구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08명 금배치 중 약 10명 정도만 반기를 들어도 윤석열의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상황 아닙니까? 조선일보도 요즘 김건희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때리기에 나서는 걸 보면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특검까지 거부한다면 심리적 탄핵으로 일컬어지는 10%대 지지율까지 떨어질 게 유력해서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권의 내부에서도 등을 돌리는 조짐이 또 다른 재판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과거 사진을 올리며 줄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글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인데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지난 23일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은 진혜원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혜원 검사는 당시 페이스북 글에서 김건희 과거 사진과 함께 글 말미엔 매춘부를 연상케 하는 영어 단어 프라지터토트를 적은 바 있습니다.
이를 검찰이 김건희 명예훼손이라고 한 것인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글은 피해자가 줄리라거나 줄리가 매춘부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직접 적시했다거나 그러한 사실을 우회적으로 암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영어 단어 프라스터투트 역시 검찰과 조직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였다는 진혜원 검사의 입장 역시 인정했습니다. 진혜원 검사의 경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전미변호사협회 회원으로 상당한 영어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진혜원 검사는 또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파동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을 떠올리게 하는 글을 올리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 역시 받았는데요. 페북 게시물들과 댓글 및 공감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정치, 사회, 문화 등에 일상적인 관심을 갖고 있던 피고인이 그 관심사 중 하나인 당시의 정치 상황에 대한 글을 게시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거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운동이라 평가할 수 없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진혜원 검사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명예훼손 혐의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진혜원 검사는 임은정 부장검사와 함께 대표적인 검찰개혁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본인이 읽은 책에 대한 장문의 감상문 등을 페북에 활발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등을 담은 찐자의 저울, 진실과 정의에 대한 성찰, 초록, 대리석 등의 책을 그동안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일당 입장에선 대표적 눈엣가시에 해당한다고 있겠는데요. 그에 대한 무죄 판결은 사법부 역시 윤석열 일당의 억지엔 동의해줄 수 없다는 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에 더욱 등을 돌리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